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모리 퍼스트 NoSQL 솔루션 카우치베이스의 기술과 적용 사례 및 활용 재현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영입니다. 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 처리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카우치베이스 활용 방향을 알려주실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우치베이스의 한국지사 지사장님과 그리고 기술총괄 엔지니어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우치베이스 한국을 맡고 있는 김희배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주 초까지 조금 등록이 저조해서 걱정했었는데 오늘 300명 이상으로 등록해 주시고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우치베이스 한국지사에서 기술총괄을 맡고 있는 김의만입니다. 예, 오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지사장님, 이 카우치베이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신 시청자분들께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간단한 준비한 슬라이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름이 좀 독특한 카우치베이스라는 회사인데 사실은 카우치베이스가 두 가지 기술 요소가 결합이 돼서 만든 회사 및 제품으로 볼 수 있는데 2011년에 저희가 두 가지 어떤 기술을 결합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제이슨 데이터베이스로 알고 있는 카우치1이라고 하는 DB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멤캐시디나 레디스로 잘 알려진 영역인 키밸류 부분을 저희가 이제 멤베이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두 개 결합을 해서 2011년에 이제 카우치베이스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이런 제이슨 데이터의 저장뿐만 아니라 뭐 인덱스, 그다음에 쿼리, 분석, 그 다음에 이런 서칭 다 포함해서 한 종합적인 플랫폼 형태로 발전을 했고요. 2021년 7월 달에 나스닥에 베이스라는 티커로 상장을 했고 한국에는 올해 4월 달에 지사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체 고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잘 알고 있는 뭐 월마트나 아니면 비자 그리고 뭐 그 블리자드 같은 회사도 있고요.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뭐 사과 같은 회사도 저희 큰 고객 중에 하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땡땡페이나 땡땡전자, 땡땡카드 전 영역에 골고루 사용하고 있고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영역에 있는 플레이어이기도 합니다. 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전무님, 그러면 오늘 웨비나는 또 어떤 네. 형태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는 카우치베이스에 대한 주요 기술 설명, 그리고 카우치베이스를 사용하는 다양한 활용 사례, 그리고 간략한 기술 데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웨비나는요, 약 50분 정도 발표가 먼저 진행이 된 후에 10분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보내주신 질문은요, 강의 진행 후에 선별을 해서 발표자이신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또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해서 경품도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메모리 퍼스트 NoSQL 솔루션 카우치베이스의 기술과 적용 사례 및 활용 재현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의 폭발적 성장에 따른 데이터 처리 문제를 카우치베이스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요사이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대두가 되면서 다양한 사용자층 그리고 폭발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고객들이 검토하고 계시는데 뭐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메모리 캐시라든지 혹은 도큐멘트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하려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서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검색 엔진이라든지 심지어 뭐 분석 엔진까지 다양한 엔진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데이터들이 중복되고 그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이제 카우치베이스는 해결하기 위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나왔던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카우치베이스는 데이터 플랫폼 내에 다 서비스 형태로 녹아냈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성능 문제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유연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SQL 같은 어떤 기술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확장성은 좋은지 아니면 실제 데이터베이스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안정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주제별로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카우치베이스 하나를 통해서 기존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해야 됐던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관리 부담 그런 것들을 고객분들께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카우치베이스는 파편화되어 있는 기술 솔루션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면서도 성능이 빠른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러한 장점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사회자분께서 상당히 좀 요약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니 해도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생각할 때 성능적인 부분을 항상 우선순위로 사실은 고려를 하게 됩니다. 뭐 성능이라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을 텐데 결국은 메모리가 가장 빠르다는 것이 결국 기술적으로는 다 검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인메모리 캐시와 같은 어떤 솔루션도 별도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멤캐시드라는 기술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메모리 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탄탄한 기술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저희는 이제 메모리 퍼스트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조회를 할 때 항상 메모리를 먼저 조회를 하거나 메모리 내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 메모리 내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클러스터 간에 혹은 노드 간에 데이터를 이동을 할 때도 메모리 투 메모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라든지 우리가 이제 좀 느리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제외하고 메모리 단에서 데이터들을 교환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관련해서 뭐 인메모리 전용 뭐 데이터 저장소라든지 혹은 메모리 기반의 인덱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미 메모리 기반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능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벤치마킹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 그러한지에 대해서 사실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YCSB 벤치마크라는 테스트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실제 야후가 여러 가지 그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측정을 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아주 독립적인 형태의 벤치마크 테스트이고요. 그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해서 뭐 NoSQL 솔루션끼리 혹은 NoSQL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 형태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제품 간의 차이, 여러 가지를 이제 독립적으로 어떤 성능을 실제 체크를 해보니 타 솔루션 대비 최대 9배 정도의 성능의 차이가 나고 있다. 그건 결국은 메모리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능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유연성이라고 하는 건데 유연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을 어떻게 유연하게 할 수 있나? 혹은 데이터가 늘어났을 때 성능을 위해서 어떤 뭐 노드를 유연하게 늘리고 줄일 수 있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이슨 도큐멘트 스토어라는 형태로 카우치베이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력서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큐멘트 포맷이 있죠. 보시게 되면 굉장히 한 도큐멘트 내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정보들을 저장을 하려면 여기 네모로 박스 쳐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개별 테이블로 저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의 이력서를 우리가 보려면 각각의 테이블들을 각각의 연계를 해서 혹은 조인을 해서 데이터를 불러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아지고 혹은 이런 테이블들이 많아지면 한 개의 어떤 도큐멘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테이블들을 여러 군데에 접근을 해서 이제 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이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구조는 실제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컬럼을 하나 추가하고 싶다, 혹은 테이블 하나 추가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제 DBA나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서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뭐 힘들기도 하고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발자가 어떤 해당 컬럼이라든지 해당 데이터를 새롭게 뭔가 구조화시키고 싶은데 흔히 뭐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혹은 컬럼을 만든다든지 그랬을 때 실제 개발자가 그거를 선택하거나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나오면은 데이터 모델을 검토하고 또 모델러한테 그런 것들을 승인을 받고 혹은 DBA를 통해서 그런 테이블을 변경하고 심지어는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죠.
저기 빨간색으로 이제 시간 스톱워치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개발자가 실제로는 그런 내용들을 핸들링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실제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바뀌거나 앱에 변경이 있었을 때 개발자가 굉장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개발 주기도 빨라지고 그런 것들을 타임 투 마켓에 이제 실제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우치베이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제이슨 도큐멘트 스토어, 그러니까 도큐멘트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력서 포맷 그대로 내용이 한 개의 도큐멘트 파일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내가 이런 이력서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해당 도큐멘트 파일을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되게 쉽죠. 예전에 이제 테이블들을 다 연결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와야 됐지만 이제는 그냥 키 하나 가지고 도큐멘트를 그대로 가져오는, 저희가 이제 키 밸류라고 하는 프로세싱이 있는데 그런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런 도큐멘트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게 이력서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고객의 프로파일이 될 수 있고요. 고객이 실제 주문한 이력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이런 제이슨 도큐멘트를 실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또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고요. 그래서 실제 개발자가 어떤 개발의 요구사항이나 변경사항이 생기면 이 제이슨 도큐멘트에 그냥 한 줄을 추가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주소 혹은 어떤 이메일을 더 추가해야 된다 하면 이메일을 그대로 추가하기만 하면 되지, 뭐 아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던 뭐 모델링을 변경한다든지 혹은 테이블을 변경한다든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해야든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걸 통해서 개발 주기의 단축, 그리고 실제 그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나 웹의 변경사항들을 바로 고객에게 실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어떤 개발 주기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뿐만이 아니고 카우치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 다른 솔루션들이 제공해주고 있던 기능들을 서비스화 시켜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 고객은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그냥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데이터는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시든지 간에 한 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서비스를 해서 데이터를 뭐 복제하거나 중복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들이 다 서비스화돼서 굉장히 조그맣게 나눠져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아키텍처를 카우치베이스가 어떤 플랫폼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한 개의 노드에 각각의 필요한 서비스들을 적용을 해서 실제 구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데이터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죠. 6노드 정도가 데이터 서비스로 되어 있는데 내가 데이터가 늘어나서 데이터 서비스를 2개, 3개 정도 추가하고 싶다 라고 하면 데이터 서비스를 관장하는 노드 2, 3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 뭐 인덱스 서비스나 쿼리 서비스를 따로 추가하실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한 서비스의 워크로드에 맞게끔 거기에 대한 노드를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유연하게 클러스터를 관리하실 수 있고 그 클러스터를 뭐 추가 삭제하는 게 굉장히 콘솔을 통해서 되게 쉽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무님, 네. 대부분의 이 NoSQL 솔루션은 새로운 쿼리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기존 표준 SQL에 친숙한 또 대부분의 개발자분들이 어려워하진 않을까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NoSQL이 성능이 좋고 혹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실제 지원하지 않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사용하기 어려우면 좀 개발자가 그거를 그쪽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알고 있는 기술들을 깡그리 이제 폐기시키고 다른 기술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 자체는 개발자에게 큰 부담 혹은 조직적으로도 큰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우치베이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있잖아요. 고객분들한테 왜 카우치베이스를 선택하셨나요? 라고 이제 여쭤본 게 있습니다. 개발자나 운영자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이 니클이라고 지금 메뉴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별표 뿅하게 나온 거 있죠. 그 니클이라는 게 사실은 SQL입니다. 그러니까 SQL이라는 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언어로서 나왔기 때문에
실제 거의 한 50년 정도 흘렀죠. 그렇게 되다 보니 대부분의 어떤 기술, 어떤 개발자들은 SQL에 굉장히 친숙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카우치베이스가 이런 SQL, 표준 SQL에 해당하는 니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카우치베이스를 선택하게 됐다라고 이제 고객들이 많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NoSQL 솔루션은 그러면 SQL을 잘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차별화 포인트로 SQL을 지원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중에 좀 보시겠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표준 SQL과 타 NoSQL 솔루션이 지원하는 쿼리 랭귀지 혹은 데이터 조회 언어가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카우치베이스를 고객분들이 요 특징만 가지고도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SQL은 굉장히 직관적인 언어입니다. 지금 보시게 돼도 좀 줄이 길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지 사실은 뭐 이게 어떤 걸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더 이제 파악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거와 똑같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카우치베이스는 이런 SQL, 표준 SQL을 지원합니다. 보게 되면 select라고 하면 뭔가 선택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from이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셋에서 이제 select 해온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where라는 거는 그 데이터셋 중에서도 내가 필요한 조건만 가져오고 싶어.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언어에 자연어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자연어를 쓰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된 표준 SQL이 나오게 된 이유들이 있겠죠. 이렇게 자연어에 가까운 어떤 포맷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큰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표준 SQL을 지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SQL 플러스라는 이름으로도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SQL에 우리가 좀 더 제이슨이라고 하는 아까 도큐멘트가 있었죠. 그 제이슨 도큐멘트를 좀 빨리 처리하고 손쉽게 처리하기 위한 기능을 좀 더 더했다라고 해서 SQL 플러스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또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불가피하게 장애에 대한 안정성이나 시스템 확장이 또 유연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확장성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똑같은 노드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별 노드에 대한 뭐 CPU나 메모리를 늘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드별 어떤 수직적인 확장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걸 스케일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3개의 노드가 있었을 때 노드가 더 필요해. 뭐 4대, 5대로 늘리고 싶어. 그걸 스케일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수평적 확장이라고 부르고 카우치베이스는 수직적 확장이든 수평적 확장이든 모두 다 확장성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XDCR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은 장애를 대응하거나 그런 면에서 쓸 수 있고 혹은 어떤 데이터에 대한 처리 성능을 더 늘리기 위한 확장성의 형태의 어떤 그 기능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뭐 서울에 저희 카우치베이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서울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정전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시스템 자체에 어떤 그런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제 서비스할 수 없는 형태가 됐어요. 그러면 모든 내가 서비스하고 있던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셧다운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데이터 센터 혹은 심지어는 뭐 다른 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동일한 카우치베이스 시스템을 복제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 데이터 센터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 있는 데이터 센터 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XDCR, 크로스 데이터 센터 레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복제를 통해서 어떤 그 장애에 대응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똑같이 데이터를 카피를 해놓고 두 데이터 센터 내에서 서비스를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고객은 서울 데이터 센터, 부산에 있는 고객은 부산의 데이터 센터, 혹은 도쿄에 있는 고객은 도쿄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접속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확장성의 도구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뭔가 장애가 일어났을 때 시스템 내에 뭐 여기 보면 이제 3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 워커라고 부르는 걸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 중에서 1개의 노드가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이 다 뭉개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레플리카라고 해서 해당 데이터들을 각각의 다른 노드에다가 복제를 해놓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드가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 세 번째 노드에서 첫 번째 노드에 있는 데이터를 복제를 받고 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복제본을 이제 활성화를 시켜서 계속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죠. 데이터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으로 가던 거를 3번으로 갈 수 있게끔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몽고DB의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애를 대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엣지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카우치베이스는 이에 대한 지원 기술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모바일에 대한 것들도 사실 카우치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차별점 중에 하나입니다. NoSQL 중에서 이제 모바일을 실제 지원하는 솔루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창기부터 이런 모바일 솔루션을 실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핸드폰이나 혹은 아이패드나 혹은 여러 가지 IoT 뭐 센서에 이 카우치베이스의 아주 스몰 버전, 저희가 카우치베이스 라이트라고 부르는데 스몰 버전을 여기다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스몰 버전의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아이패드 내에서 그냥 바로바로 데이터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에 있는 시스템하고도 이제 싱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 특이점은 인터넷이 끊겼어요. 뭐 비행기를 타거나 혹은 실제 저기 뭐 인터넷이 안 닿는 뭐 갱도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인터넷이 터지지 않겠죠?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다루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실제 인터넷이 끊기더라도 뭐 원활하게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폰 내에 있는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그런 걸 서비스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객이 또 클라우드에 관심도 높아지면서 데이터베이스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카우치베이스도 카펠라로 서비스를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DB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클라우드 내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제공해 주는 브랜드를 카펠라라고 부르고 있고요. 카펠라는 뭐 고객분이 실제 뭐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거나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구성한다든지 그럴 필요 전혀 없으시고 그냥 로그인해서 실제 그런 클러스터만 구성을 하시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뭐 저희가 마치 뭐 구글의 이메일, 지메일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러면 계정 등록만 하고 사용하면 바로 지메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정 등록해서 서비스만 등록을 하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AWS와 GCP에서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고 애저도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뭐 보시게 되면은 뭐 각 글로벌한 각 권역별로 이제 카우치베이스 카펠라 서비스가 다 되고 있고요. 당연히 서울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시겠지만 넥슨 같은 경우에도 카우치베이스 카펠라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뭐 장점을 보면은 뭐 전혀 고객분이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카우치베이스가 대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모니터링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당연히 저희도 카우치베이스가 메모리 기반이니까 빠른 성능 똑같죠? 제이슨 아까 설명한 똑같이 개발의 유연성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의 특성이라는 게 멀티 어베일러빌리티 존을 활용해서 뭔가 한 어베일러빌리티 존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어베일러빌리티 존에서 그런 데이터를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장애 대응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클라우드의 가장 큰 특성인 내가 필요한 만큼 쓸 수 있게끔 스케일링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안적인 요소들도 저희가 많이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카펠라 서비스를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카우치베이스를 적용할 수 있는 또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고객 사례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조금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카우치베이스에 대한 기술 설명을 쭉 드렸기 때문에 그걸 관련해서 이제 고객분들은 실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한 8개의 유스 케이스로 저희가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가 디스트리뷰트 캐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메모리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성능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관련 내용이고요. 이 IoT 데이터 플랫폼은 방금도 설명드렸던 이제 모바일 데이터베이스 혹은 데이터 센터와의 싱크 그런 부분에 있어서 IoT 빅데이터와 관련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도큐멘트 스토어는 우리가 한 개의 제이슨 도큐멘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 정보들을 담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환경, 그리고 카펠라와 같은 디베저 서비스를 직접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어떤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 하이 덴시티 스토어라고 해서 굉장히 그 비용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적은 어떤 시스템 자원을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세션 매니지먼트는 뭐 이커머스에서 사용하는 세션들을 이제 관리하는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이제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카우치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그런 유스 케이스 사례.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운영에 대한 내용이나 데이터 처리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지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오퍼레이셔널 분석까지 할 수 있는 실시간 분석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이제 각각 유스케이스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유스케이스가 디스트리뷰티드 캐시인데요. 이거는 기존의 어떤 RDBMS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메인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시스템들이 있고 시스템에서 성능에 문제가 있었던 어떤 부분들을 실제 카우치베이스에 올려서 사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우치베이스를 일종의 캐시로 사용해서 기존 데이터는 다른 곳에 있지만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은 카우치베이스에 올려서 인메모리로 처리를 해서 빠른 성능을 효과를 내는 그런 유스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리드 오프로드, 리드에 관련된 데이터 조회에 관련된 어떤 업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카우치베이스를 도입한다거나 혹은 데이터 조회뿐만이 아니고 데이터를 쓰는 영역까지도 카우치베이스로 구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카우치베이스 일단 읽고 쓰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RDB라든지 다른 영역으로 이제 내리는 그런 형태로 이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디스트리뷰트 캐시 부분은 국내에서도 뭐 한 50 혹은 60내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활용해서 이런 데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카우치베이스의 한 개의 유스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링크드인 잘 아시죠? 그죠? 저희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굉장히 거기서 뭐 해외뿐만 아니고 뭐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여기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있다가 오라클 DB도 사실은 뭐 노드를 붙이는데 굉장히 제약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읽고 쓰는데 어떤 확장성의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을 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멤캐시드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기존에는 멤캐시드라는 오픈소스로 실제 구현을 하다가 제품이 오픈소스다 보니까 적절한 지원을 받기도 어렵고 관리에 대한 복잡성 문제가 있어서 카우치베이스로 이제 전환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테라 정도의 데이터 용량이 있고 뭐 초당 1000만 건 정도의 쿼리를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링크드인 들어가서 실제 뭐 리프레시 하거나 프로파일 조회하는 것들이 다 쿼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응답 시간 4ms 이하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성능이라든지 확장성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IoT 데이터 플랫폼 사례인데요. 뭐 여기 보시면 뭐 모바일 디바이스로부터 뭐 아까 뭐 비행기라든지 혹은 채굴 현장이라든지 혹은 실제 뭐 석유를 시추하는 현장이라든지 인터넷이 닿지 않는 곳, 네트워크가 잘 터지지 않는 곳에서 일단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인터넷이나 어떤 네트워크 연결됐을 때 카우치베이스 클러스터와 싱크하는 그러한 사례는 아까 약간 설명을 드렸고 요새는 이제 여러 가지 제조 현장에서의 다양한 장비 내에 센서들이 달려있죠. 뭐 온도 센서, 압력 센서, 진동 센서 여러 가지 센서들이 많이 달려있는데 그런 센서들을 수집해서 뭐 여러 가지 분석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경고를 하는 그런 IoT 관련된 시스템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IoT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실제 카우치베이스 라이트를 사용해서 카우치베이스 시스템 쪽으로 싱크할 수도 있고 뭐 카프카라고 해서 뭐 메시지 큐를 통해서 카우치베이스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데이터가 발생되는 곳 가까이에 데이터를 수집해서 원거리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카우치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구현하실 수 있다는 거고, 그 데이터가 모아졌으면 결국은 여러 가지 데이터 처리를 빠르게 한다든지 혹은 디바이스들을 관리한다든지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경고라든지 혹은 장비의 위험성, 장비의 장애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 주요 사례가 GE가 있습니다. GE는 뭐 미국의 굉장히 큰 제조 회사고요. 그 제조 회사 내에서 이제 GE 프리딕스라고 하는 IoT 플랫폼을 개발을 했어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만들다 보니까 장비로부터 나오는 센서들을 취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어떤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폰으로 데이터를 장비 옆에 가서 수집을 해서 폰을 통해서 그냥 뒤에 있는 백단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데이터를 보내다가 네트워크가 항상 연결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트워크가 불안정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끊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필드에서 작업하는 엔지니어들이 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카우치베이스 라이트라고 하는 모바일 DB를 디바이스에 깔아서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에 1차 저장을 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됐을 때 바로 뒷단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데이터를 연동을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IoT 플랫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이슨 도큐멘트로 데이터를 이제 통합하는 그런 사례인데요. 뭐 여러 가지 커스터머 고객 데이터라든지 ERP 데이터라든지 뭐 공급망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한 개의 도큐멘트로 카우치베이스에 저장을 한 후에 그런 것들을 고객 프로파일이나 혹은 우리가 뭐 커머스에서 얘기하는 카탈로그 관리나 재고 관리나 혹은 실시간 추천까지 이 제이슨 도큐멘트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컴캐스트라고 해서 실제 그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고객들이 남기는 코멘트 혹은 노트 그리고 영업상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합쳐서 한 개의 도큐멘트화 시켜서 그 고객 자체에 대한 어떤 커스터머 360도 고객의 모든 어떤 특징들을 다 한 개의 도큐멘트로 실제 다 통합을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추천 서비스를 한다든지 혹은 이탈의 조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카우치베이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카우치베이스 당연히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객들이 어떤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라이센스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 쪽에 어떤 장애 리포트를 올렸는지 그런 것들을 고객의 이름만 저희가 치면은 그 고객에 대해 상세한 정보들을 한 화면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에이지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펠라인데요. 완전히 저희가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관련해서 뭐 넥슨 사례는 저희 지사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슨은 진짜 세계적인 게임 회사잖아요. 이 카우치베이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넥슨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DB 애저 서비스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쪽 관련 시장이 이제 굉장히 넓은 범위에 있는데 아까 이제 소개드렸던 RDB 같은 경우가 연평균 한 5%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빅데이터 벤더가 한 10%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스택 중에 이제 보통 노이스큐엘 시장 자체가 연평균 40% 이상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이스큐엘 중에도 DB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역은 지금 거의 2배 이상 성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넥슨 자체가 왜 그렇게 DB 애저 서비스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넥슨 같은 경우에 모든 게임에 저희를 쓰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올해 게임 대상에도 4개 부분을 상을 받았던 블루 아카이브라고 하는 서브컬처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가 제가 금방 이제 통화해서 그 매니저 확인을 했는데 글로벌리 7개 권역에 나눠져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한 100만 정도로 굉장히 아직도 커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게임 커뮤니티고요. 그리고 하루 같은 경우에도 7개 권역 합친 숫자지만 동시에 어떤 접속자 수가 5만에서 한 7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숫자의 어떤 유저를 갖다가 만족한 서비스를 보장할 만큼 메모리 기반의 성능을 만끽하시는 고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캠페인을 벌일 때는 자원을 늘린다거나 줄인다거나 해서 정말 ROI 딱 맞게끔 잘 쓰시는 부분도 있고요. 보다 더 중요하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터 센터 간의 이런 어떤 데이터 복제를 통해서 극단의 어떤 센터에 대한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를 만끽하고 계시는 고객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 7월 달쯤에, 올해 7월 달이군요. 한경이랑 그다음에 전자에 났던 기사인데, 짧은 기사지만 쭉 보시면, 디베이저 서비스가 이렇게 효용이 있는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사례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그마라고 하는 스토리지 엔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버전부터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엔진보다 3배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력 데이터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히스토리성 데이터들을 실제 그 카우치베이스 내에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요소, 기반 기술이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보다 훨씬 적은 메모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용량의 한 1%, 10테라라고 하면 100기가 정도의 메모리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비용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가 되겠네요. 세션 스토어라고 하는 유스 케이스인데, 요거는 이제 이커머스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쿠팡이라든지 혹은 티켓몬스터 같은 곳에서 어떤 유저의 어떤 접속해서 어떤 클릭을 하거나 혹은 어떤 제품을 봤는지, 또 카트에다가 제품을 넣었는지, 장바구니에 넣었는지, 그러한 정보들을 실제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때 인메모리 상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지만 인메모리 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인메모리 저장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테스코 같은 경우에는 실제 2014년도에 실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을 때, 사실 그게는 카우치베이스를 실제 도입하기 전이었어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실은 너무 접속자가 몰려가지고 실제 시스템이 다운이 되고 실제 신문에도 나오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죠. 어떤 솔루션을 도입을 해야 될지,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다가 이제 카우치베이스를 세션 스토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엔진으로 실제 도입을 하셨고, 2015년에 동일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제 동일한, 그보다 더 많은 사용자들이 유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그런 처리들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RDBMS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RDB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드렸죠. 테이블 구조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적으로도 여러 가지 노드를 계속 증설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고요. 스케일링 하기 어렵다. 그리고 코스트, 비용적인 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특화된 하드웨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 등 비용이 높은 측면이 있는데, 카우치베이스 같은 경우에 아까 제이슨과 같은 굉장히 유연한 형태의 어떤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메모리 우선, 메모리 퍼스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늘어났을 때 확장성도 굉장히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하드웨어도 굉장히 일반적인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적의 RDB에서 사용하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비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이런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리엇이라든지 어비스라든지 사브라드 아멕스 같은 경우에도 오라클을 사용하고 있다가 카우치베이스로 실제 업무를 전환을 한다든지, 혹은 메인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다가 카우치베이스로 업무를 전환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설명드릴 자리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셔널 어널리틱스입니다. 그러니까 카우치베이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트리뷰트 캐시 역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큐멘트도 저장해서 프로파일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추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분석 측면을 말씀드리지는 못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가 처리가 돼서 저장이 되면 실제 어널리틱스 서비스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섀도우로 카피를 합니다. 동일한 형태로 섀도우로 카피를 한 다음에 그 섀도우 카피를 기준으로 해서 실시간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동은 있긴 하지만, 데이터 복제니까 데이터 이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오퍼레이셔널 어널리틱 시스템처럼 사실은 데이터에 대한 변형이라든지 추출이라든지 ETL이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 장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는 RDBMS 데이터도 있고, 하둡 데이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실제 ETL 툴을 통해서 카우치베이스로 실제 옮겨 놓고요. 그 카우치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오퍼레이셔널한 어떤 그 처리도 하지만, 그거를 섀도우 카피를 해서
실제 마케팅 캠페인에 활용을 합니다. 마케팅 캠페인에 실제 고객이 어떤 고객한테 타겟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그먼트를 실제 카우치베이스 어널리틱 서비스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래피드 마이너라고 하는 그 마이닝 툴, 데이터 마이닝 툴하고 직접 카우치베이스 어널리틱스 서비스를 붙여서 데이터 마이닝 하는 도구로도 카우치베이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타겟 같은 경우에 실제 월 단위, 주 단위로 이러한 타겟 고객을 분석을 했다면 카우치베이스로 전환을 하면서 뭐 1시간 내에 실시간, 거의 실시간으로 이런 타겟 고객군을 실제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우치베이스가 제조, 유통,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소비재 산업 등에서 다양한 사례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웨비나 시청자분들께서 활용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카우치베이스 데모 영상을 7분 정도 보실 텐데요. 보시면서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데모 부탁드립니다. 네, 한 7분 정도 이제 카우치베이스 카펠라에 대한 데모를 살짝 보여주세요. 첫 번째 이제 클러스터 구성입니다. 뭐 실제 뭐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면 네, 로그인을 하시면 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이제 클러스터를 이제 실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고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클러스터들을 실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들어가셔서 크리에이트 데이터 버스트를 누르게 되면 실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WS나 GCP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각종 권역, 글로벌한 각종 권역에서 다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디폴트로 이제 US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이름을 지정을 하시게 됩니다.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7.0과 7.1 두 가지 버전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은 7.1이기 때문에 7.1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데이터 노드, 인덱스 노드, 쿼리 노드, 뭐 다양한 서비스 노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서비스 노드를 세 노드로 선택을 하고 뭐 인덱스 노드와 쿼리 노드를 두 노드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노드별로 뭐 최소 사이즈에서 최다 사이즈까지 노드별로 시스템 자원을 선택하실 수 있고 노드도 25개 노드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 플랜을 뭐 디벨로퍼나 엔터프라이즈로 선택하실 수 있고, 그다음 어베일러빌리티 존을 같은 곳에 할 거냐, 여러 대에 나눠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크리에이션 하시면 한 1, 2분 내에 이제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클러스터 헬시가 이제 클러스터가 완성이 된 거고, 클러스터를 찍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뭐 세팅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만들었던 노드 5개를 만들었죠. 데이터 노드 3노드, 그다음에 인덱스, 쿼리 노드 2노드, 5개의 노드가 만들어진 게 보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별로 보고 싶으면 데이터 노드가 3노드, 인덱스, 쿼리 노드가 각각 2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버켓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담고 있는 저장소를 일단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버켓은 데이터 툴을 통해서도 이제 버켓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버켓을 누르게 되면 이제 아무런 버켓이 없죠. 그래서 버켓을 크리에이션 하게 되면 버켓명을 여기에 입력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그마 스토리지 엔진도 있고 카우치 스토어 엔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카우치 스토어 엔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버켓별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에 대한 할당량을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4가지 미니멈 듀러빌리티 레벨은 실제 데이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저장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기존 액티브 노드에 대한 저장할 건지 레플리카 노드까지 다 저장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레플리카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기존의 어떤 데이터를 몇 벌로 이제 복제할 수 있는지 최대 3개까지 되어 있는데 여긴 3노드이기 때문에 최대 2개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플러시는 실제 버켓을 완전히 클리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백업 스케줄도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버켓에 들어가시면 이제 스코프라는 게 있는데 이 스코프라는 거는 RDB의 스키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스트라고 하는 스코프를 만들게 되고 안에 이제 테스트라는 스코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컬렉션이라고 해서 이게 RDB의 테이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이블별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컬렉션 이름을 커스터머즈라고 만들고요. 뭐 계속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컬렉션을 만들 예정입니다. 뭐 오더즈라고 하는 컬렉션 만드시면 되고, 이게 컬렉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RDB의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제 4개의 테이블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더 아이템즈라고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라고 하는 컬렉션을 만들 겁니다. 실제 뭐 이커머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테이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4개의 컬렉션이 만들어지고 각 컬렉션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도큐멘트가 보여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데이터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 임포트 기능을 통해서 각각의 컬렉션에 데이터를 넣을 겁니다. 실제 저희는 뭐 3가지 정도의 샘플 데이터셋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려면 샘플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포트 할 때 내가 어느 버켓에 넣을 건지, 아니면 CSV 형태로 되어 있다면 CSV, 아니면 JSON 형태로 되어 있다면 파일 포맷을 2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브라우저 상에서 내가 필요한 CSV 파일을 선택을 해서 넣으면 내가 적재하고 싶은 컬렉션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커스터머즈 파일이었어요. 커스터머즈 컬렉션에다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키 구조를 여기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뭐 키 구조 여기서 정의해서 이렇게 나는 키를 만들 거야. 커스터머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키를 만들 거고, 그래서 임포트를 하게 되고요. 컴플릿이 되면 임포트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4개에 대한 컬렉션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동일한 방식으로 임포트 하시면 되고요. 그 임포트 했으니까 데이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럼 도큐멘트에 들어가서 실제 지금 프로덕트 컬렉션이 디폴트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5개 정도 데이터가 나옵니다. 아까는 없었죠. 없었던 도큐멘트가 이렇게 다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워켓 만들고 임포트까지 했죠. 그러면 이제 쿼리도 해봐야죠. 저희의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가 쿼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이제 카운트 아스타 쿼리를 카펠라에 남겨보고 SQL, MySQL에도 동일한 데이터 넣고 동일한 쿼리 날렸더니 동일하게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준 SQL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뭐 웨어절이 있는 쿼리 수행해 봤더니 뭐 잘 됩니다. 동일한 쿼리를 MySQL에서 해봤더니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도 동일하게 SQL이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룹 바이도 한번 해볼게요. 많이 쓰시죠? ICSQL로 해봤더니 동일하게 저희 다 데이터 나오고, 여기에서 미싱이라는 부분은 이제 저희 널로 좀 바꾸면 되는데, 이걸로 MySQL 해봤더니 뭐 동일한 데이터 나옵니다. 그리고 조인도 해봤어요. 무려 조인까지 됩니다. 카우치베이스는 MySQL로 동일하게 조인 쿼리 동일하게 날렸는데 동일한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뭐 표준 SQL 가지고 카우치베이스를 잘 활용할 수 있겠네 라고 이제 느끼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뭐 각각의 모니터링 해야 될 항목들을 선택을 하면 바로 이렇게 그래픽한 형태로 대시보드 형태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뭐 레지던트 레이쇼, 데이터베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쿼리를 또 얼마나 많이 리퀘스트를 받았는지 그런 내용들도 알고 싶으면 요 쿼리 요 모니터링 항목에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 통해서도 모니터링을 REST API 통해서 연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스케일러빌리티나 확장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스케일업도 잘 되고 스케일아웃도 잘 되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서비스하고 인덱스 쿼리 서비스만 만들어 놨었는데 뭐 데이터 키워드 검색을 해서 서치 서비스가 필요해졌어요. 서치 서비스에 관련된 노드를 2개 정도 추가하고 싶습니다. 서치 서비스 선택하고 2개의 노드 2개 선택하고 뭐 노드에 대한 시스템 스펙을 선택을 한 다음에 세이브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실제 2개의 노드가 추가가 됩니다. 요거는 뭐 데이터나 혹은 노드에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한 1, 2분 내에 이런 데이터의 노드들이 추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현재는 이제 추가만 했고 지금 현재로 계속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1, 2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5개의 노드가 7개의 노드가 됐고 저희가 이제 서치 노드에 추가한 게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데모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트라이얼을 통해서도 카우치베이스 카펠라에 대한 여러 주요 기능들을 실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제 트라이얼을 통해서도 카펠라를 테스트할 수가 있는데 통상 아무래도 트라이얼 버전이다 보니까 이제 기간과 기능에 약간의 어떤 그런 제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단 DB as a Service Experience 팩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차세대의 어떤 NoSQL의 어떤 그 영역을 새롭게 보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단 다른 NoSQL 대비해서 카우치베이스가 어떤가를 발견하실 수도 있고 내지는 기존에 내가 RDB를 쓰고 있는데 이마저마하기 때문에 좀 옮겨볼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테스팅 베드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최적화 비용 어떤 이런 포인트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DB 서비스가 그렇게 많이 앞으로 나간다는데 도대체 어떤 거야라고 이제 미리 경험하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등록하신 분들 보니까 저희 쓰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신데 기존에 쓰고 있는 버전에서 마이그레이션 할 때 뭐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내지는 어떤 그런 그 향상된 기능을 보는 용도로 해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저희가 프로모션 패키지를 만들었고요. 사실은 트라이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통 저희가 이제 벤더들한테서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기간에 제약이 있거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1년에 5,000포인트를 그냥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크레딧뿐만 아니라 그 컨설팅 데이즈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우치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일단 제가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분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질문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두 분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윤성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NoSQL이 웹 환경에 잘 맞고 검색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는가 하면 데이터 무결과 정확성을 보장 못하는 단점이 또 있는데 카우치베이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고 또 글로벌 트랜잭션 인증이 있는데 이 인증을 받았는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NoSQL을 접하시거나 혹은 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우치베이스도 당연히 메모리 퍼스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건 사실이고요. 저희도 이제 LCD 트랜잭션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트랜잭션에 대한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도큐멘트 레벨로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여러 도큐멘트를 합쳐서 트랜잭션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현진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클러스터에서 공유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논리적 컨테이너는 각 노드별로 어느 정도까지 V버켓으로 나눠서 저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카우치베이스를 잘 알고 계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V버켓이라는 거가 저희 독특한 용어인데 되게 반갑네요. 저희가 한 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버켓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버켓은 1024개의 V버켓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1024개의 V버켓은 아까 데이터 서비스 노드에 다 균등하게 분산이 돼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024개의 V버켓이 뭐 노드에 제한은 없죠. 노드 뭐 100노드가 됐든 200노드가 됐든 100노드, 200노드의 키를 기반으로 해서 균등하게 분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박재범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데이터 분석을 NoSQL을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기존 개발자들이 개발 언어는 별도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요거는 아마 아까 마지막 유스 케이스인 오퍼레이셔널 어널리틱스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퍼레이셔널 어널리틱스는 지금 현재 데이터 서비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한 벌 카피해서 뭔가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사용하는 언어도 SQL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우치베이스의 큰 장점인 SQL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 표준 SQL로 지원하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SQL 측면에서는 거의 뭐 학습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드려볼게요. 박서영님 질문입니다. 카우치베이스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아키텍처 방식은 어떤 방식을 따르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카우치베이스는 사실상 데이터베이스이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어떤 방식으로 뭐 개발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뭐 다 아시다시피 애플리케이션 요새는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많이 아키텍처 형태를 따르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거란 얘기는 사실은 각각의 서비스마다 사실은 독특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소규모화되어 있고 경량화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각각의 그 서비스마다 필요로 하는 어떤 그 데이터 처리 방식이 다를 텐데 카우치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키밸류 오퍼레이션이 됐든 SQL이 됐든 혹은 서치가 됐든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서비스가 요구하는 어떤 데이터 처리 방식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카우치베이스 일종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플랫폼 형태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카우치베이스는 MSA 아키텍처 방식이 일반적이라 서비스 여러 개를 조합하는 MSA 특징상 장애 시 해당 서비스만 멈추면 되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MSA의 단점인 서로 다른 서비스 간의 데이터 관리가 통제가 어려워서 쿠버네티스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케스트레이션은 어떻게 하는지요? 라는 질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분은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오토노머스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노드를 늘리고 줄이고 설치하고 운영하고 그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실제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가 각각의 노드에 펼쳐져 있어서 각각의 노드 간에 통신을 하게 될 텐데 그 통신도 실제 메모리 기반의 D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실제 처리가 되고 각각의 노드마다 이제 노드 매니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매니저 간의 통신을 통해서 이제 이런 노드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페일오버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민첩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현진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난복구 시스템 구축 시에 서로 다른 데이터 센터에 있는 여러 클러스터의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는데 카우치베이스를 통해 이슈 없이 용이하게 클러스터 간 복제를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또 이런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데이터 센터 간의 복제를 통해서 재복구에 사용하기 위한 솔루션이 저희가 이제 크로스 데이터 레플리케이션이라는 거를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이런 것들을 당연히 DCP라고 아까 메모리 투 메모리의 프로토콜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트랜지션이 일어났을 때 바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 그리고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이러한 복제를 사용하고 있는 곡이 아까도 있었지만 넥슨에서 카펠라를 활용을 해서 이런 재복구 시스템을 카우치베이스 XDCR을 통해서 실제 적용해서 구현을 하고 계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을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다 일일이 지금 답변을 못 해드렸는데 두 분께서 답변해 주실 거죠? 네네. 네네, 네. 아까 답변 언제 해주시냐고 질문을 올라왔던 게 있어가지고요. 답변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미나 동안에 쏟아지는 질문에 또 이렇게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방송 후에는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해서 경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장님. 네,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렸는데요. 사실 놀랐던 게 제가 잠깐 핸드폰을 보다 보니 지금 맨 처음에 들어와 계신 분보다 지금 남아 계신 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이런 열화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연말연시에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무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너무 말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열띤 어떤 관심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저는 고마운 마음이고요. 뭐 똑같이 뭐 연말에 건강 조심하시고, 뭐 크리스마스에 좋은 어떤 경험이라든지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메모리 퍼스트 NoSQL 솔루션 카우치베이스의 기술과 적용 사례 및 활용 제언 오늘의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